2부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고양시 자살예방센터장이신 박선영 센터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선영입니다. 오늘 안병훈 선생님의 강의를 먼저 들었는데요. 되게 무거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 무겁지 않게 그렇지만 되게 진지하게 강의해 주셔서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번 강좌 전에 청년을 비롯한 고양 시민들로부터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과 자살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자살에 대한 현황이나 자살 위험시 대처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어려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중 몇 개 질문을 함께 나누고 또 안병훈 선생님의 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세 여자 고양 시민분의 질문이신데요. 아마 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거나 상담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 분의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춘기인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살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도 상황이 닥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하기도 이상하고 이미 흥분해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보라고 해도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매일 붙어 있을 수도 없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제일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냥 질문을 하면 강의할 때는 제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질문에 이제 맞는 답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제가 많이 알고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답을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죽음, 특히 자살 이런 분야에서 정말 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까? 그냥 답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 그러니까 이건 꼭 답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뭐 말을 안 하는 아이가 갑자기 행동에 옮기면 어떻게 하느냐. 되게 많이 흔히 말해서 청소년, 청년들은 충동적 자살을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자살치고 충동적이지 않은 자살이 어느 연령을 치고 충동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충동이에요. 내 목숨을 끊는 것만큼 충동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80이 넘으셨어도 저는 그럴 거다. 우선 마지막 단계는 충동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전조, 아무 이야기, 아무 표현 없이 자살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 자살을 하시는 분들은 되돌아보면 수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말로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또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못 볼 수 있어요. 두렵기 때문에. 특히 아까 질문하신 선생님은 아마 상담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이런 연관 직종에 있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전문가들도 두려워요. 두렵기 때문에 못 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누군가가 하는 말들,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경우를 좀 봐야 된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 혹시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면 안 듣고 싶어지거든요. 또 하나는 왠지 내가 저 친구가 죽겠다고 말하거나 저 죽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상대방이 다 느낄 수 있어요. 부모가 힘들어할까봐 부모가 당황할까봐 말을 못하겠다는 아이들. 우리 선생님이 제가 비슷한 말을 꺼냈더니 너무 당황하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괜히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말 못했다는 아이들 많아요. 죽음은 그만큼 두려워요. 그래서 내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되게 중요하다. 부모로서, 교사로서, 상담자로서 나의 죽음에 대한 시각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얘가 자살하거나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또 B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책임감, 두려워요. 그러다 보면 흔히 말해서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그럴 땐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우면 두렵다고 말해라.
선생님 두려워. 네가 죽을까 봐. 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너 못 보내겠어. 오늘은 니네 엄마 오라고 하자. 여기에 진심을 담죠.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무서우면 무섭다. 두려우면 두렵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해주기가 어렵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선생님이 무슨 말을 너에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 한번 같이 고민은 해줄게. 이 정도 해도 돼요. 정답을 자꾸 아까 답을 주지 말자. 우리 답이 어딨어. 그리고 그 아이가 답을 원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원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족하면서도 제일 필요한 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누군가에게 내가 말할 누군가가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나와 함께 해줄 누군가가 있다. 이런 존재의 부재가 우리 사회의 문제 같아. 답을 주고 교과서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 너무 널려 있어. 근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무 말 없어도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찾을 수 있다라는 누구 존재. 그런 존재가 더 중요하다. 예.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와 같이 시간을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엄청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38세의 여성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청년층이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좀 정서적인 도움을 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흔히 자살 유가족이라고 하죠. 한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 그냥 그 사람만 떠난 게 아니죠. 남겨진 자들.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봐야 돼요. 자살예방센터라는 센터에서도 많은 사업의 일들에 그 바로 남겨진 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가족이라는 개념인데 우리 사회는 마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자살하면 그 가족들이 죄인이 돼. 숨겨야 돼.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특히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에서는 자살을 죄악시했었어요. 그래서 남겨진 가족들이 어디다가 위로받을 수 없어. 교회에서 위로받을 수도 없어. 그래서 어떤 분은 제 외래 와서 많이 울기도 했어요. 선생님, 아들이 떠났지만 또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사도 가고 교회도 수십 년 동안 다녔던 교회도 옮기면서 그 어머니가 2중, 3중으로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전 그래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혹여나 자살로 누군가 생을 마감했다면 그 남겨진 가족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예. 말해도 되는 사회가 돼야 돼요. 우선 자살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얼마나 정신력이 약하고, 그렇게 뭐가 판단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남겨진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도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문화들. 우리 사회에서 그런 분들을 품 안아줘야죠. 혹자는 비판해. 그러면 자살자가 더 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영향받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아니요. 절대로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상실의 아픔. 그 상실의 아픔 중에서 가장 아픈 중에 상실이 바로 자살로 상실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죠. 슬픔을 치유하는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슬퍼해야 됩니다.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죠. 그런 자살자에 대한 애도 문화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되고 주변에 참 많은 수가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여러분들 슬퍼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 1년에 14,000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1년에. 그럼 아주 가까운 유가족은 4명만 따져도 6만 명이에요. 1년에. 예, 6만 명이 약간 안 되죠.
그럼 이걸 4명만이냐? 친구와 조금만 넓혀보세요. 몇 명의 유가족이 1년에 발생합니까? 그게 지금 한국 사회가 OECD에서 1등을, 자살률 1등인 게 몇 년입니까? 15,000명 넘어가던 때도 있었고요. 이걸 20년만 곱해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유가족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문화, 이걸 먼저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건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돼요. 좋은 답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아까부터 자살에 대해서 조금 더 크게 이야기하시려고 하신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자살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사실 이런 단어나 현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또 아픔도 크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은 39세 여성의 질문이신데요. 미디어 매체로 자살이라고 듣고 궁금해서 아이가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죽음은 우리가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주제입니다. 이걸 보고 금기시한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인간은 죽음을 극복했어. 난 종교에 귀의하면서 죽음을 극복했어. 그 얘기는 두렵다는 얘기야. 망상이죠. 망상. 난 극복했다라는. 종교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학자와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죽음은 두려워한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끝난 거야. 이 토론에 대해서. 이미 다 두려워해. 아닌 척한 것뿐인 거지.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나도 죽어? 죽음이 뭐야? 그런 질문하면 되게 무서워. 거기다가 한술 더 떠. 자살이 뭐야? 그러면 부모가 왜 힘드냐면요. 어린아이는 죽음과 먼 존재처럼 보여. 이 아이가 사고라든지 질병, 흔치 않은 두 가지를 피하면 오래 살 거라고 예정이 돼 있어. 근데 자살을 언급하는 순간 얘가 혹시 어디서 이걸 알게 됐지? 얘를 혼내다가도 얘가 또 자살하면 어떻게 해? 우리 아이가 자살을 알까 봐 혼내지도 못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 외래에 왔는데 부모가 왔어요. 왜 왔냐? 자기가 애를 혼내지 못해서 왔어요. 애를 혼내는 순간 애가 자살하면 어떻게 하지? 이 노이로제. 어떤 부모는 첫째 아이가 자살로 죽었는데 둘째 아이도 그렇게 될까 봐 이것 때문에 몇 년간 힘들어서 재외래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주제, 특히 자살은 더 그렇다. 물어볼 때 자살이 뭐야? 물어보면 되죠. SNS에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이는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엄마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여기선 정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생각하는 죽음, 엄마가 생각하는 자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지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모범답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죽음에 관련된 그림책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죽음이 뭘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죽음을 왜 우리는 말하지 않지? 여기서부터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알고 가야 된다. 좀 얘기하셔도 돼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낼 주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디서 배우셨나요? 대부분 게임이나 영화나 뭐 그런 데서 접하지 않나요? 이게 잘못된 죽음을, 무감각한 죽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건 아닐까? 오히려 엄마가 생각하는 죽음, 그리고 아빠가 생각하는 죽음, 아이가 생각하는 죽음을 그냥 얘기 나누면 안 될까요? 그래도 됩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아이와 함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8세 청년의 질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선 본인 스스로 도움 주는 곳에 찾아가지 않는데 그럴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자살, 여기에는 뭐냐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를 죽이는 거야. 누가? 내가 스스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주체적 존재이고 싶은 거야.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몸뚱이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예방하고 그분들을 도울 때 저는 주체적 존재를 훼손하지 마라.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걸 도와야 된다. 너무 의존적이거나 누군가에게 기댈 수, 물론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특히 이분처럼 나 누군가에게 도움 원치 않아. 내 스스로 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뭐가 있을까?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든 게 뭘까? 예. 철학적 고민도 할 수 있고 그런 책들도 읽어볼 수 있고 저는 운동조차도 예. 훌륭한 치료적 도구일 수도 있고 자살 예방에 아주 훌륭한 도구일 수 있고 내가 나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글쓰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 중에는 글을 매개로 자기의 아픔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외로 어떨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냐? 자기 글, 어떤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말에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하게 글을 그러니까 나를 표현하고 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스스로 한번 다양하게 그러니까 너무 치료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많은 방식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 사람이 도와주는 건가? 그런데 이제 어떤 도움도 원치 않는데 또 도움을 준다라는 이 역설이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 질문에는 나 좀 도와달라고 느끼거든요. 근데 그 마음 자체를 저는 또 하나 여기서 느끼는 게 앞에 질문보다도 도움받는 거를 좀 너무 자기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요. 도움받는 거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당연한 거다. 도움받는 것을 되게 터부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약한 존재라면 죽는 게 낫지 않겠나요? 아니요. 우리는 다 약하잖아요. 약한 게 뭐가 어쩌라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도움받는 거 그냥 과감히 받아라. 충분히 그 자체를 넘어서라.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난 도움을 원치 않지만 난 도와줄 수 없나요? 예. 그 안에 내가 도움을 요구하는 거. 충분히 난 더 용기를 좀 그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참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그 생각 자체가 내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생각 자체가 외부에서 그게 자꾸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아니요. 그건 나를 회방하는 또 다른 이질적 생각일 수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내가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도움의 방식들은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도움의 방법들은 너무 많다. 그렇게 그 자기의 생각을 가로막는 그 생각이 내가 아닐 수 있다. 그 내가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간 사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어서 죽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혹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 또 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걸 옆에서 좀 알아주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안병훈 선생님께서 굉장히 환자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되게 진심으로 대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스스로를 반성하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좋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청년이나 여러 고향 시민분들께 죽음과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친히 고향까지 오셔서 날씨도 안 좋은데 열정적으로 또 진심을 다해서 저희와 함께 시간을 해주신 안병훈 선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청년 자살 예방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